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미국 대만, 미국 국무차관으로는 당교 후 처음으로 대만 방문, 중국은 고강도 무력 시위, 대만의 미국 무기 한꺼번에 몽땅 판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사이가 멀어져 가고 있는 미국인데 이와 더불어 대만하고는 엄청나게 가까워졌습니다. 일국 양대를 원치 않는 중국 입장으로서는 대만하고 미국하고 가까워지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반발 시위도 하고 그렇지만 미국 입장으로서는 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의 봉쇄를 위해서는 대만이 반드시 필요한 입장이죠. 이러한 것 때문에 대만을 중국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중국의 영향력이 없게 하면서 미국의 편으로 오히려 더 가깝게 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지금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하고 가까워지면서 대만하고 단교를 시작을 했어요. 이전에 핑퐁 외교를 통해서 닉슨 대통령과 그 중국의 지도자가 가까워졌죠. 그러면서 대만이 팽당했습니다. 대만이 팽당하면서 그때부터 대만이 중앙정치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죠. 세계적인. 그런데 이번에 기회를 잡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두들기기 시작하면서 그의 지렛대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대만을 지금 이용을 하는 것이죠. 대만도 충분히 이용을 하면서 국방력도 이전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계약한 내용을 가지고 이전에는 전혀 미국의 그 군사 제품이 들어가질 못했어요. 군사 제품이 들어가질 못했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죠. 이것 때문에 많이 지금 중국이 속상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보고 있는 그 잠수함도 깡통 잠수함이라고 그런 말도 지금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항공모함이 있는데 항공모함은 진짜로 깡통인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예상외로 중국의 국방이 너무 허약하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교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한 미국 국무차관입니다. 이전에 보건 쪽에서 몇 주 전에 방문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국무부에서 직접 차관이 방문을 했어요. 물론 이 방문의 이유가 이전에 대만 총통의 사망 때문에 이번에 그 노령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노령으로 사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조의 차원으로 간다고 하지만 굳이 조의 차원으로 지금까지 그 이후로 갈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의 차원으로 가고 다른 모든 계약들도 점점 더 증폭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방문했을 때 차이잉원 총통도 만났습니다. 자, 내용을 들어가 보면 1979년 단교 후 대만을 방문한 최고위급 국무부 관료죠.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국무부 관료입니다. 국무부라는 것은 정책의 위반을 전부 다 주관하는 게 국무부이죠. 여기서 결정이 되면 거의 다 돼요. 그래서 국무부 차관인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입니다. 특히 이번에 가신 분이 경제 쪽인데요. 중국과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죠. 경제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죠. 경제. 그런데 이 경제 때문에 대만을 도와주겠다라는 것이지요. 이때 이번에 가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환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18일 날 대만 언론에 따르면 크라크 장관이 이끄는 미국 정부 대표단은 차이 총통을 만났다고 합니다. 또한 18일 저녁에 만찬에 미 국무부 대표단 그리고 대만 정부 관계자들만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특별히 참석한 사람이 한 분 더 있어요. 장중모 전 TSMC 회장. 말하자면 TSMC 창업자가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든 우연은 없습니다. 장중모 전 TSMC 창업자가 여기에 참석했다면 TSMC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현재 미국과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3차 제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TSMC의 전 회장을 만난 것이죠. TSMC도 지금 현재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중입니다. 이 조치로 인하여 화웨이는 스마트폰과 5G 네트워크 분야에서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분위기인데 짧으면 6개월, 기껏해야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 반 정도밖에 버틸 수 없을 정도다 라는 그런 말이죠. 일단 6개월을 잡는 것은 6개월 안에만 해결이 잘 되면 어떤 게 있어요? 미 대선이 있죠. 미 대선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눌 게 또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의 우세를 점쳤던 것들이 좀 있었는데 드디어 트럼프의 우세를 점쳤던 기사들이 점점 떠가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대통령 선거가 2달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라는 것이죠. 이 분위기를 계속 타고 가고, 특히 미국 내에서 폭동이 더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공화당 쪽으로 이게 가게 돼요. 공화당 쪽은 무기협회를 좀 등에 업고 지원을 받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크라크 장관과 대만의 TSMC 창업자과의 만남은 중국 반도체 산업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라는 미국의 분명한 신호이죠. 이번 방문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고 리덩후이 전 대만 총통의 고별 예배 참석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가장 비난하는 정치인이에요. 왜냐하면 자립 갱생을 주도를 했기 때문에 합쳐지지 않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으로서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우려했던 사람이 돌아가게 됐다라는 그런 말까지 했게 됐죠. 특히 이번에 이 고별 예배 참석은 대만의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나타낸다라는 것과 동시에 장차 대만 독립에 대한 은근한 긍정 메시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번 크라크 장관이 대만을 방문하기 하루 전인 16일에 미국 뉴욕에서 켈리 크래프트 UN 주재의 미국 대사가 대만 총영사격 인물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 만남은 야외 식당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언론의 카메라에 이 두 나라 대표에 대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국제사회에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카메라 플래시가 있는 그 상태를 의도를 했다라는 거죠. 굳이 비공개로 해도 될 이유를 공개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미국과 대만이 더욱더 가깝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대만을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이 지도가 있어요. 중국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가 잘 그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됐고요. 대만은 이 정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주장하는 영유권에 대만이 이렇게 끼어져 있어요. 끼어져 있는데 만약 대만이 독립하는 나라로 취급을 받게 되면 이 대만 해협 있죠?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영유권이 다시 짜져야 돼요. 이 다시 짜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마어마한 영토의 축소를 의미한다 라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기 일본 있죠? 그리고 이쪽에가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삼각축을 이루는, 그리고 이 삼각축을 이루어서 어떻게 돼요? 중국을 완전 봉쇄를 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에 있죠. 그리고 싱가포르 이쪽이 지금 다 미국의 영역 안에 있고, 또 여기 호주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쪽 밑에 쪽으로 인해서 중국의 진출할 계획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레이 반도를 통해서 이쪽 지역이 커다란 문제가 됐는데 이것도 봉쇄를 지금 시작을 하죠. 그래서 중국이 이 봉쇄를 뚫어 나가기 위해서 협력하는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인도 옆에 있는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이란 이 나라가 보면 이 파키스탄이 인도 바로 옆에 있는데요. 인도에서 여기 항구가 있고 이 옆에 나라가 어디냐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보면 이쪽을 통해서 이란, 파키스탄 이 나라들을 통해서 이쪽을 인도양을 거치지 않고 수송도 LPG도 수송하고 LNG죠. LNG도 수송하고 그리고 석유도 수송하고 이 송유관을 이쪽으로 뚫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뚫는 게 이쪽 그 히말라야 밑쪽으로 해서 지금 뚫어가고 있는데 지금 준비 중입니다. 몇 년 안에 지금 될 건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만이 딱 이렇게 끼어져 있으면 태평양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대만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이 또 끼어져 있어요. 일본의 지금 전통적인 정치 스타일을 보면 이번에 그 새롭게 된 분이 있는데 이분도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미국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다시 들어가세요. 미국은 미중 관계 악화 속에서 대만을 대중의
압박 카드로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 중이죠. 특히 외교 군사 측면에서 대만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서 미국은 대만 주변에 수시로 군용기 그리고 군함을 보내요. 그래서 항행의 자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만 해협을 이번에 며칠 전에 또 건너갔고 그리고 초계기도 이렇게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중국에 대한 대만 수호의 메시지를 지금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상태이죠. 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국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과감하게 대만의 최첨단 전투기 그리고 전차,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과 미국의 관계는 1979년도 단교 이후에 최고의 미로를 구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더해서 경제 분야까지 한층 더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만 외교부는 17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서 낸 성명에서 1979년 이후 미국 국무부와 최고위 관리가 대만을 방문하는 것은 대만과 미국 양국의 긴밀한 우호 협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만과 미국 사이의 경제적 연결을 한 걸음 더 견실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죠. 자, 이번에 국무부 차관이 갔죠. 국무부 차관이 갔던 것이 대만 입장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대만과 미국 양국 사이에 긴밀한 우호 협력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연결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데요. 경제적으로 지금 연결이 된다라는 것은 중국 경제에서 지금 미국 회사들이 통째로 빠져나오고 있죠. 통째로 빠져나오고 있을 때 대만을 한 번 더 고려하겠다라는 그런 입장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미국과 FTA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현재 미국과의 FTA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축 성장 촉진제인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결정을 해줬어요, 이번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미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양보 차원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고기, 돼지고기 지금 많이 파는 나라예요. 이 많이 판매가 되는데 이 판매가 되는 것을 대만이 지금껏 안 하다가 지금 수입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성장 촉진제 락토파민을 먹이고 키우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빨리 크죠. 이 빨리 큰 소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까지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정이 됐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의하면 대만과 미국 간의 고위급 경제 상업 대화가 양자 간 무역 협정을 위한 준비 과정을 성격을 띠기도 한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크라크 차관이 이번에 방문했던 것은 경제 분야 때문이에요.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경제 전문가여서 이번에 간 것이 FTA의 사전 작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산업 공급망 안보, 기술 에너지 협력 분야 등에 두루 논의할 것이라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공급망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자국 첨단 산업이 크게 의존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인 TSMC의 사업장 대부분이 유사시 중국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대만 내에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을 지금 독려를 했고 그에 대한 TSMC의 대답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TSMC가 중국 내 공장을 크게 짓지는 않습니다. 작게 지은다 하고 또한 이번에 미국의 결정에 대해서 따르고 그래서 화웨이와 거래도 중단을 시켰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크라크 차관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뿔이 났어요. 뿔이 나면서 고강도의 무력 시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의 대만 방문에 반발하는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노골적인 무력 시위성 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18일 날 대만의 자유시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부터 1시간 사이에 중국 군용기들이 대만 서남부, 서부, 북부, 서북 동시에 대만 섬으로 접근했다. 대만이 이렇게 작은 섬이죠. 큰 섬 아닙니다. 그러면 서남부면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서부, 그리고 북부, 서북부. 물론 이쪽은 태평양 지역이기 때문에 미군이 이쪽에 주둔하고 있어서 접근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 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뺑 눌러서 접근을 했다라고 하죠.
이에 대만 공군기들이 대응에 나서서 총 22차례나 무전으로 경고를 해서 퇴거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주일시보에 따르면 이날 대만 전투기들이 통상 중국 군용기들의 퇴거를 유도할 때와 달리 우리 영공에 접근했다라는 이례적인 경고 표현을 썼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이에 중국 군용기들이 예전의 무력시위성 활동 때보다 훨씬 더 가깝게 대만섬에 접근했다라고 지금 시사를 하고 있죠. 크라크 장관이 도착한 날인 전날에도 중국군은 원 8대 대잠 초계기가 2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온 것이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군은 이날부터 동중국해는 어디예요? 대만 근처의 해안이에요. 그 상하이를 중심으로 이 밑에까지 군사훈련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황구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해사국은 전날 오후 8시부터 10시간 동안 군사훈련을 이유로 동중국해 일부 해역에서 선박 통행까지 금지시켰다라고 합니다. 중국군의 동중국해 훈련은 지난 9일께 저장성 근해에서 실시한 훈련에 의해서 이번 달 들어서만 벌써 2번째로 전해지고 있죠. 이날 9일날도 미국에서 고위급 차관이 왔었죠. 이 차관이하고 미국에 올 때마다 훈련을 지금 하고 있죠. 중국 당국이 해당 훈련에 대한 내용이나 성격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만에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고위관리가 대만을 방문한 날 훈련이 진행된 것이다. 목표를 잡고 훈련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 맞서고 있는 대만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이번 대만 방문에 크라크 장관은 반중국 경제 블록 구상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N이라고 하는데요. 이코노미 프로스퍼티 네트워크의 앞장서는 인물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국군은 이뿐만 아니라 크라크 장군의 대만 방문 전날이었던 16일날 군함까지도 대만에 접근시키기도 했대요. 그래서 말하자면 비행기로도 그리고 배로도 이렇게 접근시켰다고 하죠.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군은 16일날 저녁 대만과 72.2km에 떨어진 화롄 인근 해역에서 중국군 군함 한 척을 포착했다. 군함은 대만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행했으며 17일 새벽 대만군의 감시 범위를 벗어나 대만과 필리핀 사이 바시 해협으로 들어갔다 라고 했죠.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시 해협이에요. 바시 해협이 어디냐? 이쪽이 대만이죠. 이쪽이 필리핀의 로선섬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만과 필리핀 영해인데 이쪽에서 쭉 내려왔다가 이쪽으로 쑥 들어왔다는 거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만 국방부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 군함이 항행하는 과정에서 줄곧 대만 해운선과 44.4km의 거리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중국은 지난달 10일 대만을 방문한 에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회견을 앞두고도 전투기로 중국과 대만 사이 대만 해협 중간선을 침범하면서 무력 시위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0일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왔어요. 이번에는 국무부 차관이 왔어요. 차관입니다. 물론 이때는 장관급이고 이번엔 차관급이지만 더 실무적으로 본다면 국무부 차관이 더 실질적이죠. 자, 그래서 지금 대만 옆에 대만 해협이 있는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대만 해협인데 대만 해협을 두고서 지금 이렇게 방공 식별구역에 이렇게 쑥쑥 들어온다. 이렇게 쑥쑥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 주제를 보면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대만에 7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보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대만이 미국에서 무기를 싹쓸이해 나가는 듯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어요. 미국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16일날 미국이 대만에 약 70억 달러 한국 돈으로 8조 2,100억 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만에 대한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가 될 것이라고 자축하면서 보도를 했죠. 이번에 판매되는 무기에는 순항미사일, 특수주례, 그 외 군사장비를 비롯해서 약 4억 달러 상당의 MQ-9B 무인 항공기가 포함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 미국이 대만에 최대 4대의 MQ-9B 시가디언이라고 불리는 드론을 판매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드론 잘 안 팔아요. 잘 안 파는데 판매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잡아오는 정보들을
미국이 그냥 쓰겠다라는 거죠. 특히 시가디언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운영하는 MQ-9의 시리즈의 최신형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A, B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 이거 시가디언의 실제 모습이고요. 중고도 장시간 채공 정보 수집과 감시 그리고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이라고 합니다. 생산업체는 제너럴 어토믹스고 이 MQ-9B의 길이가 11.7m, 너비는 24m로 꽤 크다고 합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5.67톤, 연료 탑재 중량은 2.7톤까지 된다고 합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5.67톤이고 연료 추가 중량은 2.7톤이죠. 날개와 동체 중앙 등 9곳에 각종 무기 장착대가 갖추어져 있어서 공격용 드론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종 센서와 무기 등의 탑재 중량은 2.155톤입니다. 하나회사의 터보프롭 엔진이 기체 후방에 장착이 되고요. 최고 속도는 시속 약 389km, 그리고 상승 한도는 12km 정도 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링크 통신을 위한 C밴드, 가시권 밖 통신을 위한 X밴드 이 두 가지가 다 있고 KU밴드 등도 사용하고 있어서 모든 데이터 링크를 다 사용을 한다는 거죠. 전자광학, 적외선 카메라, 360도 해수면 탐색 레이저, 자동 정보 체계 등이 지금 이번에 탑재가 되고 있어요. 비행거리는 11,100km, 채공시간은 40시간 이상. 이것은 대만이 보유한 알바트로스 드론의 채공시간은 12시간, 그리고 항속거리는 300km에 비교해서 드론의 채공시간만 3배 이상, 그리고 항속거리만 40배까지 지금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7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죠. 대만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입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기의 의의가 가장 크게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까지의 무기 판매는 대만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상징적인 것밖에 안 됐다. 최근의 거래를 보면 순항미사일, 드론을 포함해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대만은 중국 침공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에서 에브라함 전차 108대, 스팅어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도입, 그리고 2026년까지 F-16 전투기 최신형인 F-16V 66대 신규 도입, 그리고 미국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의 지원을 받은 노후 F-16AB 142대를 F-16V급으로 성능을 개량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F-16을 66대를 사죠. 그리고 AB형이 F-16급으로 정상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66대 플러스 142대, 200대가 넘는 F-16V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함대함 미사일 하푼, 그리고 중월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몽땅몽땅 사들이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 이 미국이 대만에 판매한 무기 규모만 해도 150억 달러에 이르며 이번 70억 달러를 추가하면 230억 달러로 확 는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대만이 미국과 엄청 가까워졌다. 그런데 이런 뉴스도 들리고 있어요. 이번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대만이 팽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대만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계속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한다 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으로 봐서도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전 개인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죠. 중국이 때려져야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돼요. 지금 당장은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도 적어지고 이런 복합적인 것이 있지만 성장을 못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인도가 2025년인가요? 35년인가요? 이때부터 세계 인구 1위 나라로 등극하게 되면서 인도를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중국보다도 더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갖게 되고요. 또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화웨이가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남아시아에서도 화웨이의 그런 잔재들을 지워나가는 그런 일들 할 때 한국 기업들도 그것에 동참해서 발맞춰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